우리나라의 전통 사찰은 종교적 기능에다 교육 기능과 문화재 보존, 나아가 사회공헌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만 상업용으로 분류된 전기요금 부과체계로 교육용보다도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 전기요금에 대한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에서는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상대적으로 비싼 사찰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살펴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비대면으로 발열 여부를 측정하는 체온 측정기를 도입해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불자기업인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계에 한층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전국에서 서울로 반출된 수많은 불교 문화재들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국립중앙박물관 등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유물의 지방 이전 사례가 늘고 있지만 성보로서 불교 문화재의 환지 본처를 염원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천년고찰에서 템플스테이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사찰 음식도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양양 낙산사가 참배객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찰 음식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름 휴가를 멀리 떠나는 대신 가까운 도심 속의 산사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천년고찰 남양주 묘적사 가는 길에 자리한 계곡 일대가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통 사찰은 종교적 기능은 물론 템플스테이와 수련원 운영 등 교육 기능과 문화재 보존,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통 사찰의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상업용으로 분류돼 있어서 교육용보다도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 전기요금에 대한 기획보도, 오늘은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비싼 사찰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양봉모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전기 사용 용도에 따라 모두 6가지 계약 종별로 구분해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합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기는 가정용 전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는 다른 요금과 달리 유일하게 3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용의 경우 실사용지는 상업 건물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칭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은 복지 할인 대상으로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장 등 공업 생산시설은 산업용이고 농사를 위한 전기인 농업용은 전기요금 중 가장 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과 같이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교육용으로 일반용보다 저렴하고 산업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통 사찰은 가정용 및 일반용으로 구분돼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능을 통해 국민의 정신수양과 함께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전통 사찰이 일반용, 즉 상업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특례에 대해 차츰 폐지해가는 추세라며 인하 요인을 찾는다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처 간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한전이 요금 할인을 하지 않고 이제 정부가 재원을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넣어서 사찰이라든지 뭐 사찰도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여의치만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한전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당초 올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전기요금 개편을 연기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올 안으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연동제 도입과 함께 문화재 보유와 국민의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 사찰에 대한 요금 체계 개편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통 사찰에서는 종교적 기능 외에도 상시적 교육 수련원과 템플스테이 등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 그리고 문화재 보존의 최일선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에 대한 특례적 인하 혹은 체계 개편을 통한 실질적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양봉모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전통 사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손창동 공불련 회장의 예방을 받고 공불련이 전통 사찰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 요율을 교육용 등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어 불교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공불련에서 적극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템플스테이 무료 이용권 100장을 선물로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전국 공무원들에게 템플스테이 등을 통한 정신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이 내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10개 소속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들이 시설물 소독 등 내부 준비를 거쳐 내일부터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해야 하며 입장객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나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는 반드시 체온을 재고 내부에 들어가야 하지만 일일이 체온 측정을 하는 인력이 필요해 불편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비대면으로 발열 여부를 측정하는 기기를 도입해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불자기업인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계에 한층 힘을 실어줬는데요.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에 개발된 비대면 체온 측정기입니다. 기존 측정기와 달리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손쉽게 가려냅니다. 마스크 먼저 주세요. 37.5도 이상 고열이 나면 경보음도 울립니다. 손 소독기와 열화상 카메라가 결합된 기기로는 국내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불자 기업인이 조계종 총무원의 기증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사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찰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상징성도 있고 우리 불자들이 다 이용해서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그런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회를 자제하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까지 미루는 등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대응해온 종단으로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체온이 측정되고 손 소독기를 따로 거쳐야 할 필요도 없어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또 하루빨리 모든 국민들이 평안해지고 더불어 모든 세계인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그런 치료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조계사 번영으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체온 측정기를 접해본 이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측정하시는 분과 측정받는 사람이 비대면으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 위험도 더 감소되는 것 같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 사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계지만 국민과 보건당국의 전방위적인 확산 방지와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한 불자 기업인의 응원까지 더해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사찰과 신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음악을 통해 화합하고 사라져가는 효사상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 큰마당 특별무대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최대 문화예술 축제인 제16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음악제 일부에서는 박범은 조계종 불교음악 원장의 지휘로 부모님의 19가지 은덕을 노래하는 교성곡 부모 은중송 공연이 펼쳐졌고
2부에서는 대중가요와 국악 공연이 펼쳐져 시민과 불자들에게 산사의 정취와 어우러진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효의 덕목을 이루지 못하면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병들고 결국에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현상 또한 우리 인류의 탐욕스러운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수도권의 아름다운 산사에서 연꽃과 음악, 다양한 문화체험과 나눔이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는 어제 코로나19 소멸기원, 치유와 상생을 위한 제18회 연꽃제를 개막하고 닷새간의 축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연꽃축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전통등 전시회와 바자회, 소원등 달기, 불교 미술 전시회, 봉선사 기억사진전, 드론 촬영과 시연, 연등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됩니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교구 봄말사 노래자랑과 유치원 초중고 백일장과 사생대회, 연잎밤 나눔, 가수 서른도와 우연희 등이 출연하는 회양마당이 펼쳐집니다. 일제강점기 때 전국에서 서울로 반출된 수많은 불교 문화재들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국립중앙박물관 등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유물의 지방 이전 사례가 늘고는 있지만 성보로서 불교 문화재의 환지 본처를 염원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수덕사 정경 스님은 지난달 서울을 찾아 국회 문화유산 회복 포럼에 출범을 함께했습니다. 서산 보은사지 철불 환수위원회 공동대표 자격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서울로 반출됐던 지역의 철불을 다시 찾기 위한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17년 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셔진 철불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해온 수덕사는 최근 총림 차원에서 환수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문화재들이 일단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더 나아가서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5월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지역의 대표적 문화재인 보물제 332호 하사창동 철조 석가일의 자상의 모형으로 제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펼쳐진 자동차 제등 행렬은 일제 강점기 당시 서울로 옮겨져 돌아오지 못한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국립박물관에 계시는 것도 좋지만 본래 자리로 오셔서 그 가치가 확실하게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일제는 1915년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볼산 공진회를 핑계로 전국 사찰의 문화재들을 대거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때를 전후해 불과 100여 년 전 고향을 떠나게 된 불교 문화재들은 일본으로 반출되거나 원래 자리가 아닌 박물관 등에 남겨졌습니다. 지난 2017년 하회탈이 53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안동으로 돌아갔고 지난해에는 문화재청이 지강국사탑의 환지 본처를 110년 만에 결정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유물의 지방 이전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자 바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화재를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인권의 가치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고아이다. 고아의 문화재다. 일제 강점기 당시 지역을 떠난 문화재들에 대한 환지 본처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년고찰에서 템플스테이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사찰 음식도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양양 낙산사가 참배객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찰 음식 시연회를 개최했는데요.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관음 기도도량 양양 낙산사 보타전 앞 누각인 보타락에 많은 이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낙산사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홍보 행사에 참가해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사찰 음식을 맛보기 위한 참배객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입니다. 이날 준비한 사찰 음식은 밥과 상추, 양배추와 파프리카에 콩으로 만든 햄, 오이를 활용한 밀또띠아 야채 요리였습니다. 사찰 음식 연구가인 지유스님은 남미의 대표적인 음식 또띠아를 활용해 건강을 고려한 여러 가지 영양분까지 담았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찰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힐링이 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기존의 템플스테이보다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에 템플스테이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음식으로서 이렇게 건강도 챙기지만 마음적으로 힐링이 될 수 있고 또 사찰에 오면 여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제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날 낙산사를 찾은 이들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었고 일상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찰 음식에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담아내고 형식도 낯설지 않은 지유스님이 사찰 음식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는 안 먹었어도 집에서 야채하고는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 또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맛도 괜찮고 좋을 것 같습니다. I think the food is influencing our body, and for me it's very important. I stopped eating meat 5 years ago, and I feel much better. 사찰 음식과 함께한 낙산사 참배와 템플스테이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모두에게 활력을 주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불자들에게 올바른 신행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근본 경전연구회를 창립한 해피법당 선원장 해피스님은 불교 인문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을 펴냈습니다. 불교 인문책은 주석서 등에 의존하지 않고 초기 경전 니까야 등에 나오는 444개의 경구를 인용해 불교 교리와 신행 등에 관한 공부를 돕고 있습니다. 해피스님은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삶을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위한 이 책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부처님의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가 코로나19로 미뤘던 전국 순회 공연을 8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는 지난 17일부터 4일간 경기도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모두 5차례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 첫 공연 때의 연출자와 출연 배우들을 대폭 교체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선보였고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이 관람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가 여행을 멀리 떠나는 대신 가까운 도심 속의 산사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천년고찰 남양주 묘적사 가는 길에 자리한 계곡 일대가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양주 와브읍의 묘적사 계곡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입구부터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머리를 식힐 겸 이곳 묘적사 계곡을 찾았지만 극심한 정체에다 무더위에 지친 행락객들이 급기야 분통을 터뜨립니다.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올라오고 내려오면 마주치면 못 움직여요. 이제 애들 이제 방학하면 이제 손자들 데리고 오려고. 근데 이거 못 오겠는데. 묘적사 계곡 입구부터 천년고찰 묘적사까지 거리는 1.4km 정도. 식당 전용 주차장 몇 곳을 빼면 이렇다 할 주차 시설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차 전쟁은 점심시간이 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접촉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차들도 저기 무단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많고 하니까 그냥 좀 오다가 차도 누가 박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아쉽네요. 묘적사 측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소유한 종교 용지를 2달간 무료로 개방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인 와부읍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이 공터는 차를 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답으로 돼 있는 231번지가 2,5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료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 편리성을 봐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여름 한철은 임의대로 이렇게 개방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행정명령 복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원상복귀. 이걸 원상복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대로 1년에 2번씩 부과금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고. 문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묘적사 계곡을 찾는 차량이 늘게 되면 차량 정체와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점입니다. 천년고찰 주변과 관광지 일대 주차 공간 확보 등의 대책 마련이 늦춰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묘적사 계곡을 찾으려는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BBS 뉴스 정석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그동안 문화체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던 시민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도 보다 많은 문화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